대학을 막상 가고 나면 그럼 난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지? 하고 대학 이후의 삶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별로. 안녕하세요. 하나하나원 하나입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친구들이 대학 가서 진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시작했던 고민이 졸업하고 나서까지도 이어지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게 취업 문제로 이어지면서 우울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엄청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릴 때는 키자니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막 다 커서 그걸 해볼 수도 없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한데 어릴 때는 사실 저희가 대학만 보고 달리잖아요. 대학을 막상 가고 나면 그럼 난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지? 하고 대학 이후의 삶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별로. 그러한 시스템에 살던 사람들이 갈 길을 잃었을 때 그리고 그 갈 길을 잃은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정말 우울해져요. 그냥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해도 그 퇴사 기간이 길어지면 우울해지는데 아예 회사를 안 가면 더 하겠죠? 그럴 때는 몇 가지 생각을 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4가지인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표현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이게 팩트예요. 보통 난 뭘 좋아하지? 난 뭘 잘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거에서부터 고민을 시작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직업으로 딱 직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동물들이 너무 좋아. 직업으로 삼을 만큼 난 너무 좋아서 사육사가 되겠어. 뭐 반려동물 훈련사가 되겠어. 아니면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해. 작곡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작곡가가 되거나 피아니스트가 되는 경우 이렇게 직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재능을 주어진 거는 귀하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난 왜 좋아하는 것도 없지? 왜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지? 하면서 우울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직업을 고를 때의 기준은 내가 뭘 할 때 조금 더 버틸 수 있을까? 이겁니다. 본인 성향과 평상시 관심사를 합쳐서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만났을 때 말도 뭐 잘하는 편이고 보통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편이고 예를 들어 다이어트 보조제를 샀는데 그게 너무 효과가 너무 나한테 좋았어서 그걸 막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 막 설득을 해요. 근데 난 이걸 너무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대면 영업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성향을 조합을 해서 분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회사에 다양한 부서가 있고 그 부서 안에서 하는 업무도 되게 다르거든요. 골라서 일단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고른다기보다 차악을 걸러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 이거를 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직업으로 사는 만큼 난 잘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업으로 삶은 만큼 내가 잘하는 게 있나요? 솔직히 없어요. 남들보다 뛰어나야 내가 이걸 직업으로 갖지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 남들만큼 잘하지 않아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남들과 비교해서 잘하는 것을 고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차악을 걸러낸 후에 들어가서 기술을 쌓고 능력을 키워서 몸값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뭐 어느 정도 난 잘했다, 이 분야는 좀 시험을 잘 봤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회사 들어가면 다 새롭거든요. 세 번째, 지금 당장 취업을 하기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좀 더 준비하고 취업을 하겠다. 대학원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성향을 본인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본인이 게으른지 부지런한지를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방학이 됐어요? 그냥 무작정 늘어지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자격증 이거 하나 따기로 목표 삼았어. 난 그럼 그거 매일마다 공부할 거야. 해서 진짜 매일마다 공부를 하시는 분인지 그거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자격증 이런 거 따야 취업하는 건 맞는데 오늘 말고 내일 해도 하루 차이인데 나의 미래에 큰 지장이 생길까? 라는 생각으로 게으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를 들어가거나 대학원이라도 그냥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뭐 하나 하겠다고 하면 진짜 차근차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편안하게 준비하시다가 취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회사를 바로 들어가면 굳이 노력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매일 출근하는 것만으로 쌓입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으로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몸값이 낮게 시작을 해요. 반대로 이제 부지런하신 분들이 만약에 쌓아서 시작을 한다 하면 쌓은 만큼 초봉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는 우리들의 인생에 빈 공간이 있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빈 공간이 있어도 그 빈 공간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를 들어가면 그 빈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고 이걸 그냥 얘기하면 돼요. 회사를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가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빈 공간을 채우는 거에는 무조건 자격증, 서포터즈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SNS 계정 하나를 운영을 하거나 꾸준히 했던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 분야에 맞는 거를 가지고 빈 공간을 채워야 됩니다. 관련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냥 무작정 빈 공간을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분야를 딱 정하고요. 그거랑 관련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세요. 만약에 그걸 찾지 못했다 하면 어딜 가든 도움되는 걸 하세요. 예를 들어서 험알이나 뭐 토익이나 요즘 오픽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즘 대학교 다니면서 준비하는 애들이 하도 많아서 평범한 거 말고 특별한 거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친구들 보면 진짜 너무 조급해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만 나이로 25살이에요. 근데 여전히 저는 회사에서 막내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주변을 보면 만으로 따졌을 때는 26에서 7 정도까지는 굳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거나 조급한 마음이 너무 심하다 하면 그냥 어디라도 들어가세요.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대학이라는 게 너무 그렇게 학번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한두 살 차인데 막 화석이다, 고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막학기라고 해서 막학년이라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어리고요. 충분히 막내고요. 충분히 시간이 너무 많아요. 조급함은 스스로를 너무 갉아먹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4가지 준비를 해봤고요. 모든 사람한테 이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그냥 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들을 누군가 해줬을 때 좀 더 용기를 얻고 그래 맞아 그랬지 라고 하면서 여유를 얻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담았습니다. 사실 행복하면 된 거잖아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부터 보살펴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